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12회 방송. 저는 의문의 그녀 시옷입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은 없습니다. 홍대선 작가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남양 특집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남양 특집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뉴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남양 특집입니다.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국민카드 최대 15%, 농협카드 최대 15%, 마스터카드 최대 12%라는 초제한적인 조건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일까요?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아날람을 들으면서 남얘기닷컴에서 물건을 한 번도 구매하지 않으신 분 앞에는 홍 작가의 생명이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른다고 합니다.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을 구매하시고 아날람을 클릭하신 분들에게는 이 대표의 12시 클럽 초대장이 날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날람 유튜브 구독과 페이스북 참여까지 하신다면 초대장이 날아올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혼자 움직이는 신발. 이 이야기는 지인의 경험담을 홍 작가가 전해 듣고 옮긴 것입니다. 제보자는 도봉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보자는 A라고 하겠습니다. 제보자가 2000년대 초에 전방 보병부대에서 군생활을 할 때였다. A는 당시에 상병이었다. 내무반 불침번을 설 때였다. 중대 건물 밖으로 통하는 문 밖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면 흔히 보록구라고 불리는 저질 블록과 공사판 강목으로 지은 현관이 있다. 현관문은 90년대 군번들이 각목을 짜고 플라스틱 모기망을 둘러서 직접 만든 물건인데 필요할 때마다 고치면서 그대로 쓰고 있었다. 문을 열자 덜그럭거린 소리가 멈추었다. 후레쉬를 구석구석 비추어도 눈에 띄는 이상함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 종일 바람이 없는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미지근하면서도 기름기가 있는 듯한 바람이 A의 몸을 훑고 모기망 사이로 훅 나가더란다. A는 그때 무언가가 급하게 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더니 이상하게 오한이 들 정도로 찬 기운이 온몸을 휘감더란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오한도 겁이 나서일 뿐이라고 생각한 A는 불침번을 마치고 잠에 들었다. 이틀 후 불침번에 선 이등병이 현관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고참들에게 혼이 나고 있을 때 A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A도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하자 아무 말 없었던 일병도 나서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불침번을 서는 병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부대 분위기도 무거워졌다. 내무반장이 중대장에게 병사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지만 딱히 별수가 없었다. 현관에 수상한 소리를 들은 병사들은 배려 차원에서 한동안 탄약고와 대공초소 입영으로 보내졌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현관에서 소리가 났고 어떤 날은 현관의 소음에 잠을 자다 깨는 병사도 있었다. 내무반의 머릿수란 게 뻔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A도 다시 내무반 불침번을 설 수밖에 없었다. A는 새벽에 불침번을 서다가 묘한 소리를 들었는데 현관 쪽이었지만
아무래도 현관 안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소리가 멀었다. A는 공포를 억누르고 현관에 들어섰다. 후레쉬로 구석구석을 비췄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소리는 밖에서 나고 있었다. 누군가 걷는 소리, 아니면 뛰는 소리였다. 그리고 A는 현관으로 통하는 문에 나무 걸쇠가 풀려 있는 것을 보았다. A는 모기망 사이로 후레쉬를 비추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한 켤레의 신발이 사람도 없이 밖을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었다. A는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는 아침 점호도 끝난 후였다. A의 목격담으로 중대에서는 A의 동기 B가 밤샘을 하기로 했다. 인적 없는 시골 출신이었는데 뱀도 잡고 귀신도 여러 번 봤다는 동기였다. 실제로 훈련 중에 나타난 뱀을 패대기 쳐서 잡은 적이 있어 고참들도 담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친구였다. 중대장도 승인했고 B도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해온 허풍이 있어서 마지못해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다. 현관에는 신발장이 있었다. 거기에는 주말마다 축구를 하는 병사들의 축구화를 넣어놓았다. A가 복무할 당시에는 일병부터 사제 축구화를 쓸 수 있는 게 관습이었다. 멋을 내는 물건 갖기가 쉽지 않은 군대에서 현관 신발장은 병사들의 보물창고였다. 중대장도 중대원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신발이 움직인다면 아마도 축구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B의 임무는 밤새 신발장을 노려보는 것이었다. 첫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낮밤이 바뀐 B는 긴장한 탓인지 살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졌다. 둘째 날에도 별다른 일이 없었다. 세 번째 밤, B에 의하면 모기망이 흔들리면서 미지근한 바람이 들어왔고 오한을 느꼈다고 했다. A가 겪은 일과 같았다. 네 번째였나 다섯 번째였나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온 후 현관 안의 공기가 딱 멈춘 듯 했다고 한다. 그때 B는 누군가 이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축구화 한 켤레가 흔들리더니 불쾌하고 다급하다는 듯 탁탁탁탁탁 발구름 비슷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B는 마치 너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듯 꼭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문제의 축구화는 검은색 나이키였다. 얼굴이 검고 운동을 잘하는 고참 C가 전역하기 전에 후임에게 물려주고 간 물건이다. A의 부대에서는 웬만한 물건을 모두 물려주고 전역하는 문화가 있어서 원치 않아도 빼앗기듯이 넘겨주고는 했다. C는 축구화를 정말 아꼈다. 휴가 나갈 때 신는 전투화보다도 정성껏 관리했다. 그는 어린 시절 축구부 소속이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지는 통에 운동을 접었다고 했다. 근생활을 할 때도 그도 집안도 여전히 가난했다. C는 집에서 용돈 한 푼 보내주지 못하는 몇 안 되는 병사였다. C의 검은색 나이키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물건이었다. C는 친한 후임에게 빼앗기듯이 축구화를 넘겨주었다. 후임은 그 축구화를 처음 신고 뛴 축구시합에서 다리가 부러졌다. 멀쩡히 뛰고 있다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각도로 공을 향해 다리를 뻗더니 그 상태에서 이상한 꼭 연체동물의 촉수가 목표물을 향해 가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공을 차고는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 군병원으로 갔다. 아무리 집착을 많이 받은 물건이라도 그렇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물건이 혼자 발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침 그때 휴가에서 복귀한 말년 병장의 증언이 있기까지는. 그는 C와 친한 사이였다. 휴가를 가서 미리 번호를 받아둔 C의 집에 연락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다. C가 집으로 가는 저녁길에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여 즉사했다는 사실을. 군대에서 축구하던 시간이 C에게는 죽기 전까지 가장 화려한 전성기였을까? 좌절된 꿈과 가난이
축구화가 그의 원기 일부를 잡아두게 했을까. 이제 검은색 나이키는 소각장으로 갈 일만 남았다. 그나마 가장 무섭지 않을 것 같은 한낮. 이번에도 임무를 맡은 B가 집게를 들고 신발장 앞에 섰을 때였다. 축구화는 사라져 있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축구화는 도망간 걸까? 아니면 C가 신고 간 걸까? 지금쯤 그 축구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혼자 움직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밌으신가요? 제가 멀쩡한 여자로 생각되시나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줄넘기 하는 아이. 이 이야기는 30대의 프리랜서 제보자인 A가 작년 여름에 겪었다며 전해준 것임을 밝힙니다. A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다. 그는 가장 작은 평수에서 혼자 사는 남성이다. 여름에는 해가 떨어진 밤에 단지 구석이나 밖에서 줄넘기 등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일 때문에 밤에도 곧잘 깨어있곤 하는 A는 베란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어두운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띄엄띄엄 있는 아파트 단지 안, 가로등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 10살 혹은 그 이상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일 때문에 밤에도 곧잘 깨어있곤 하는 A는 베란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어두운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띄엄띄엄 있는 아파트 단지 안, 가로등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 10살 혹은 그 이상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였다. 줄넘기에 적합한 차림은 아니었고 주변에는 부모처럼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요새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바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은 A가 방 안에 들어와 자려고 누웠을 때였다. 알람을 맞추려고 스마트폰을 켜니 새벽 3시였다. 새벽 3시에 혼자 줄넘기를 하는 여자아이. A는 뭔가 위화감을 느꼈지만 피곤해서 이내 잠이 들었고 다음 날에는 아이를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다. 며칠 후 밤중에 A는 또다시 베란다에서 줄넘기 하는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줄넘기를 잘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작이 규칙적이었고 몸도 가벼웠다. 지치지도 않는 듯했다. 무엇보다 여전히 흰 원피스 차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그때 A는 밤마다 여자아이를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았다. 마치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가로수처럼. A가 확실히 문제를 느낀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그날 밤에도 여자아이는 끝없이 가벼운 몸으로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A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이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여자아이의 몸만 공기 중에서 아래 위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A에게 다가온 것은 공포가 아니라 나도 귀신을 보는 날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언제나 거기에 그대로 있는 귀신의 존재는 별다른 사건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아이의 고개가 돌아갔다. 여전히 줄넘기를 하는 채로 멀어서 이목구비까지 볼 수는 없었지만 아이의 얼굴이 A를 향했다는 건 확실했다. A는 불에 댄 듯 창가에서 떨어졌다. 그 뒤로 한동안 밤중에 베란다에 나가는 일은 없었다. 밤에 혼자 깨어있는 것도 싫었다. 어찌나 낮밤을 정확히 지켰는지 조금 건강해졌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같은 직종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했다. 피곤해서 단지에서 별로 이용하지 않는
지름길을 통해 걸었다. 어느 정도 걷다가 생각해보니 줄넘기 하는 아이가 있는 곳을 거쳐야 하는 길이었다. 발길을 돌리려고 했지만 때는 늦었다. 이미 줄넘기 하는 아이가 A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여자아이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너무나 무표정했다. A는 뒤돌아가거나 뒷걸음을 치면 어떨까 싶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저 상태에서 나에게 다가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A는 여자아이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모른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티가 나지 않는 한 가장 멀리 지나쳐 가기로 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여자아이의 눈이 A를 주시했기 때문이다. A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몸만 그대로 줄넘기를 하는 채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공포 속에서도 아이의 얼굴이 무척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난 직후 갑자기 아이가 입을 열었다. 왜 이제는 나 안 쳐다봐요? 나 여기서 매일 줄넘기 하는데. 외롭고 슬픈 목소리였다. 아이의 무표정한 얼굴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서글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A는 아이를 앞으로도 계속 볼게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마음속 한구석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경고음이 들렸다. A는 생각나는 대로 거절의 말을 꺼냈다. 아저씨는 바빠서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이제는 뛰어서 도망가야겠다고 A는 생각했다. 그때 아이가 서운한 얼굴로 따져 물었다. 내가 줄넘기 하는 것만큼 열심히 일해요? 확실히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 아마 이 아이가 줄넘기 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라고 해야 하나?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A는 아이를 달래주고픈 홀린 듯한 마음을 밀어내며 되는 대로 언성을 높였다. 버릇없이 어른한테 따지면 엄마한테 이른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다. A는 아이와 10여 미터 정도 떨어질 때까지 뒷걸음질 쳤다. 순 억지였지만 효과가 있었을까? 아이의 사정을 돌봐주고픈 마음이 싹 사라졌다. 아이는 원래의 무표정과 고개 각도를 되찾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줄넘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온몸의 세포가 외치는 듯했다. 살았다.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A는 근거는 없지만 확신한다. 만약 그때 아이에게 혼내듯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른의 혼내는 말에 움츠러든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의문의 그녀 시옷 혼자서 들려드리는 무서운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도 그리고 모레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아니라고요?